공간에 서서 기억의 조각들을 수집한다. 아름다웠거나 슬프거나 혹은 마주하기도 공포스러운 기억의 조각들. 이 조각들을 한데 모아 그릇을 만든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한 것. 무언가가 없던 나는 괜히 심술이나 그릇을 던져버렸다. 던져진 그릇은 깨져버렸고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허리를 숙여 파편 하나를 집어든다. 왼쪽 가슴, 심장이 있는 부분을. 아프지 않다. 나는 심장이 없는 걸까? 아니면 혹시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어른이 된 것이라 생각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문득 의심이 피어났다. 내가 진짜 그렇게 성장했다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본다. 손에 들린 파편은 분명 날카로웠다. 고개를 숙여 가슴을 바라본다. 내가 찌른 곳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별이 3샵, 발신자 표시 제한.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누구나 한 번쯤 써봤던 기술이다. 나 역시 그 한때를 살아갔던 사람이라 별이 3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른다.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던 시절 발신자 번호 앞에 별이 3샵을 입력하면 상대방은 누구에게서 온 문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친구에게 장난을 칠 때 혹은 짝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몰래 전달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었다.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 감성에는 꽤나 낭만이 있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심리는 아마 나인 줄 알았으면 좋겠지만 모른 척 해주길 바라는 마음, 몰랐으면 좋겠다 라는 표면적 심리 이면엔 진짜 모르면 서운할 것 같은 모순적인 찌질함, 당시의 찌질함 속에 담긴 낭만들. 그래서일까? 나는 별이 3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시의 추억들이 떠오른다. 술 없이도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던 날들,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우정을 부끄러움 없이 선언하던 날들, 잊지도 않은 명예를 잃을까 쉽게 분노하거나 하찮은 것들로 쉽게 상처받았다. 그리고 이것들을 떠올리고 있는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아련함. 기뻤던 기억, 슬펐던 기억, 화가 났던 기억, 어떤 테마의 기억이든 상관없다.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은 일관되게 슬프고 아련하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과거를 떠올릴 때 슬프고 아련한 걸까? 인간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습성이 있다. 과거는 인간에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며 기준점인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가 별로이기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현재가 별로인 상태는 단순히 재산의 정도나 지위, 명예가 아니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과거보다 찬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현재를 살아간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린 시절 쓰잘데기 없는 상황에도 행복감을 느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냉장고에 있는 치킨을 떠올리면 행복했다. 이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을 수치화한다면 아마도 예상 못한 성과금을 받는 순간과 비슷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현재에는 간신히 느낄 법한 두근거림을 과거에는 자주 밀도 있게 느끼며 살아갔다. 그렇기에 과거는 현재보다 행복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변한 것은 나의 느낄 수 있는 능력뿐이다.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느낄 수 있는 안 좋은 감정도 과거보다 별로이기 때문이다.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감정의 방향만 차이 날 뿐 느낄 수 있던 감정의 증폭 수치는 과거가 현재보다 크다. 그렇기에 안 좋은 기억 역시 과거가 더 강렬하기에 더 자극적이었던 과거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현재의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과거보다 다채롭지 못하다.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었을 때 느꼈던 매운맛의 충격을 이제는 느끼기 어려운 것처럼 한번 느껴본 감정은 똑같은 강도로 느끼기 어려워진다. 감정은 경험에서 탄생한다. 경험이 쌓이면 감정의 능력은 감퇴한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여 어른이 되어간다. 그렇다면 어른이 되는 것은 감정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인간 집단이든 월등한 능력을 지닌 인간에게는 다음에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고개를 숙이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거나 시기와 질투로 모함하며 깎아내리거나. 생각해보자. 우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귀중하게 대접한다. 하지만 나이 어린 동생들을 대할 땐 알게 모르게 나보다 낮은 존재로 여기며 은근히 찍어 누르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월등한 능력을 지닌 다른 인간에게 보이는 태도, 결국 버릇없는 동생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능력 있는 자에 대한 저열한 시기 질투이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었다. 우연히 별이삼샵이라는 단어를 듣고 말이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들을 꺼내왔었고 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떠올린 과거는 진짜 나의 과거였을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과거의 풍경과 경험들은 과연 내 눈에 비추었던 그것들일까? 아니면 그 풍경과 경험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일까? 진짜 존재했던 나무가 아닌 나무를 바라보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냉장고에 남은 치킨이 좋았던 게 아니라 냉장고에 남은 치킨을 좋아하던 내 모습이 좋았다. 어떤 대상과 나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려면 거울 앞에 서야 한다. 거울은 진짜 같지만 진짜는 아니다. 좌우는 바뀌고 거울에 따라 색감은 다르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녹슬어 색감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 후진 거울로 바라보는 내 모습이기에 감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실시간으로 과거를 생산해내고 있는 우리들은 거울 앞에 서 있다. 거울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만의 거울로 세상을 바라본다. 풍경에 서 있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말이다. 특정 경험을 체험하고 있는 나, 과거와 비슷한 경험임에도 감흥이 없어지는 건 거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기 때문. 과거보다 낡은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은 과거보다 후지다. 낡은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찡그린 표정을 짓고 거울 속 나는 찡그린 일상을 보낸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과거보다 불행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거울을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할까? 세상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까? 소위 감동을 주는 명언들이 이런 이유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한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거울 속 모습은 좌우가 바뀐다. 그렇다면 감정의 인과관계도 바뀐 게 아닐까? 우리는 감정을 느낄 때 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쁜 일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다고. 하지만 실제 거울 바깥 우주의 진리는 이것과 반대인 것이 아닐까? 일단 웃으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대부분의 종교에서 항상 신께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불만이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하는가? 하지만 이것은 혹시 거울 바깥의 인과관계, 감사함을 느끼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 라는 우주의 진리를 속삭여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보다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현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까? 내 모습이 나오는 거울에서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나의 모습을 지운 채 세상을 바라본다. 불교에서 말하는 망아의 경지가 이런 게 아닐까 싶다. 거울 앞에서 등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자. 좌우가 바뀐 거울에서 벗어나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바꿔보자. 나무를 바라보는 내가 아닌 나무를 바라보자. 행복한 감정은 결과가 아닌 원인이기에 먼저 행복해보자.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여기 있었다. 거울에서 등을 돌려 걸어가자. 과거를 향해 앞으로.